안녕하세요. 충청 청년관을 섬기고 있는 이사장 방두석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먼저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금년에 저희 청년관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장기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및 청년부 임원들이 직접 영상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상 전문 세미나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원하며 개척교회의 영상 목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연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 청년관 관장 박연훈 목사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시대가 너무 길게 연속되고 있어서 청소년, 청년대학부 임원들이 교회에서 영상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목사님들 영상 목회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교회 영상실 운영 세미나를 분기별로 4번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줌 왕초보 탈출입니다. 누나 IT라고 하는 유튜버 이성원님을 모셨는데요. 구독자가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40여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분을 이번에 모셔서 여러분들을 줌으로 속회를 하든 중고등부 임원회의를 하든 청년부 모임을 하든 위해서 왕초보 탈출 PC편과 스마트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성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인데요. 이 줌을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줌을 이용해서 다양한 세미나, 강연,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온라인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자분께서 줌을 이번 기회에 잘 배워놓으시고 사역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줌은 PC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이 있습니다. 둘 다 잘 운영하셔야 되겠지만 강의를 개설하시는 강사님이라든지 사역자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PC에서 접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을 줌에서는 호스트라고 하고요. 또 참석자분들을 게스트라고 하는데 그 게스트분들은 PC에든 스마트폰이든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게스트 같은 경우는 줌 앱만 설치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입력창에 zom.us를 입력하세요. 엔터 눌러볼까요?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클릭해 보세요.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저의 생일은 아닙니다. 계속, 그리고 동의함 클릭하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차요금 정산소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본인의 이메일 가셔야 되겠네요. 메일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셨다면 이제는 줌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볼까요? 화면을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PC에서 줌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밑에 보이시나요? 다운받았다면 저장 위치를 아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PC에서 회의 개설하는 방법은 새 회의 누르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새 회의 옆에 화살표 있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초대 복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 공유할 때 PC 카톡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방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전송 누르면 사람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겠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 회의를 눌러볼게요. 회의를 개설한 다음에 초대할 수도 있어요. 이 참석할 때 꼭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셔야 상대방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입력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회의 정보라는 초록색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PC 카톡에다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초대하시면 됩니다.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링크로 초대할지 아니면 회의 아이디로 초대할지. 보통 단톡방에다 초대를 하실 경우는 다 지인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회의 정보에서 초대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초대할 사람이 카톡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이니까 제 스마트폰 링크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접속하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는데 홈기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패드로도 참석할게요. 이렇게 수락해 주셔야 됩니다. 호스트인 저는 이성원이고요. 참석자 홈기순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고요. 아이패드로 들어온 분이 홈기순입니다. 이분은 비디오를 켜셨고요. 이분은 비디오를 켜지 않으셨네요. 그럼 밑에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음소거 누르면 내 목소리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겠죠. 비디오 중지 누르면 제 모습도 보이지 않겠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음소거와 비디오를 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려면 음소거 열고 비디오 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들어오시면 꼭 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꼭 반드시 밑에 보시면 참가자 버튼과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질문했는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 형식은 지금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두 가지 모드가 있죠. 현재는 갤러리 보기입니다. 갤러리 보기는 한눈에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 25명을 볼 수 있습니다. 25명이 넘어가면 좌우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갤러리 모드, 발표자 모드, 그럼 말하는 사람 모두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드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발표자는 말하는 사람이 메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동시에 말하면 이 화면이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메인 화면에 발표자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고정할 사람을 모두에게 추천하시면 이 모임에 있는 화면에는 이분이 메인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추천 제거 누르시면 또 해제가 됩니다.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에게 추천 눌러서 강제적으로 이 화면이 고정되게 할 수도 있겠죠. 다시 이분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참석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스마트폰명, 뭐 갤럭시 2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성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더보기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눌러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호스트가 일일이 바꾸기보다는 참석자들이 접속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자, 비디오를 중지 누르면 아무 화면이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더보기 클릭한 다음에 프로필 사진 편집 있죠? 저는 검은 화면으로 사진을 변경했는데 사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볼까요? 그리고 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죠. 그러면 제가 비디오 눌렀을 때는 제 얼굴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비디오 중지 눌러도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트가 수락해 주면 들어올 수 있겠죠? 보기 눌러서 갤러리 보기, 전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음소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발언할 때는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채팅을 하시는 거는 다 아시죠? 카톡에서 채팅하는 것처럼 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전체 방에 입력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클릭한 다음에 홍길동한테만 잘 지내니?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방에서는 안 보이고 홍길동만 이 메시지 보이겠죠? 이 채팅창을 통해서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PPT 파일이라든지 뭐 JPG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두 회의 클릭한 다음에 파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하나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은 PC에 접속한 사람만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팅창은 누구나 다 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터치해서 호스트만을 선택하시면 채팅창에 입력하시면 호스트한테만 받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공개 안 되고 다시 모두에게 공개하시면 전체 공개가 됩니다. 뒷배경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상 배경인데요. 비디오 중지 옆에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가상 배경 선택 있죠? 여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운받아서 적용해 보죠. 뒷배경은 정지 배경 되지만 움직이는 동영상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 위에 제 얼굴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동영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뒷배경을 바꿔봤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얼굴 뽀샤시하게 하는 방법은 비디오를 클릭한 다음에 내 모습 수정 필터와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밝게 나오죠. 자동, 수동. 네, 원래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우중충하게 나오죠. 그리고 줌의 얼굴이 밝게 나오시려면 조명의 방향을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조명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촬영하게 되면 역광이기 때문에 거뭇게 나오겠죠. 될 수 있으면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이 상대방한테 보기 좋습니다. 꺼볼게요.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 클릭해서 컴퓨터에 기록 누르게 되면 왼쪽 상단에 기록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회의 시작할 때쯤에 녹화 버튼 누르게 되면 나중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영상 파일을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회의 끝났다 치고 중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 문서 줌 폴더에 오늘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지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컨버팅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mp4 파일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화면 공유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줌을 클릭해서 화면 공유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2개 사용하기 때문에 1모니터 사용할 건지 2모니터 공유할 건지를 정하시는 건데요. 저는 2모니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참가자 클릭하시면 누가 참가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클릭해서 채팅창도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2개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화면 공유할 때 유튜브를 같이 보겠다 하신다면 공유 중지를 눌러볼게요. 화면 공유할 때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같이 듣겠다. 그럼 여기 클릭한 다음에 소리 공유를 체크하셔야 상대방이 내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실행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강사입니다. 예, 이렇게 실행하셔야 상대방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신다면 더보기 터치한 다음에 여기 소리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화면 공유를 마쳤다면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급진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눌러볼까요? 저희는 기본 탭에서 화면 1, 2를 선택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들은 컴퓨터에 현재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고급 탭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앞에 강사가 나오는 거죠. 이 베타 버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열어보시겠어요? 자,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앞에 강사가 나오죠. 근데 뒷배경이 사라지죠? 자,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요. 크기 조절할 수도 있죠. 너무 신기하죠? 원래는 초록색 배경이어야 되는데 초록색 배경이 아니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따집니다. 그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PPT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다 했다면 공유 중지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 화면 공유 누르신 다음에 모니터 전체 화면이 아니라 화면 일부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탭에 화이트보드 공유 누르시면요, 하얀 백지에서 낙서하시면서 강의할 수도 있겠죠? 이 화이트는요, 사람들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펜을 다른 사람들이도 정할 수 있죠? 지금은 누가 낙서하고 있죠? 홍길숙 님이 낙서하고 있죠. 이렇게 같이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저장해서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공유 중지 눌러볼까요? 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조를 나눌 수 있는 소외실 기능이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공과 공부할 때 각 반을 이 안에서 또 나눌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조별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외실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줌을 설치하신 분들은 나오지 않고요. 소외실 버튼 나오게 하려면 먼저 비디오 중지에서 비디오 설정을 눌러볼까요? 일반에서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앱에 접속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볼게요. 회의 중 고급을 클릭하신 다음에 소외실,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줌 앱에 소외실 기능이 있습니다. 소외실 기능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줌 앱에 소외실 버튼이 생기지 않는다면 줌 앱을 다시 껐다 켜시면 소외실 기능이 나타날 겁니다.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소외실 클릭하면
몇 개 조로 나눌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명이니까 2개 조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호스트 빼고 2명, 1명씩 나눠지겠네요. 자동으로 정할지 수동으로 정할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자동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호스트는 제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동할 수 있어요. 아직 소외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강건님을 회의실 2로 이동해 볼까요? 예, 이렇게요. 아니면 홍길순을 교환해 볼까요? 홍길동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옵션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참가자가 소외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외실로 이동합니다. 좋고요. 소외실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별 모임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소외실을 닫은 다음에 카운트다운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초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외실 열기 딱 눌러볼까요? 그럼 자동으로 조가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별 나눔을 하고 있는데 호스트 입장에서는 바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외실 나가게 한번 눌러볼까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소외실만 나가야죠. 이 방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요. 다시 소외실 눌러서 내가 다른 조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방에 3분 남았으니 정리하세요. 브로드캐스트 딱 누르게 되면 각 방에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8분이 남았지만 모든 회의 닫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30초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메인 세션으로 돌아왔네요. 참가자 100명 중에서 10명씩 나누려면 10개 조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5명씩 나누려면 20개 조로 나누면 되겠네요. 하단에 보안 탭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스스로 이름 바꾸기 기능을 제공할 건지를 정해 주시는 거죠. 허용되게 돼 있죠. 그리고 스스로 음속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채팅한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채팅을 못 하겠죠. 화면 공유는요, 나만 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면 체크 푸셔야 되고요. 체크하시게 되면 상대방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발표할 때 화면 공유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회의를 종료하시려면 종료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가 있고 회의 나가기가 있죠. 회의 나가기는 호스트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명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모든 회의를 종료하려면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컨버팅이 되면서 아까 녹화했던 것이 변환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위치 더블 클릭하면 기록 누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녹화한 파일 있죠? 이것을 또 상대방한테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엔 스마트폰에서 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개설하는 호스트는 PC에서 접속하셔야 컨트롤하기 쉽고 하나면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좋거든요. 하지만 일반 게스트분들은 스마트폰 접속을 많이 합니다. 호스트 입장에서 게스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접속하는지 알아야 중간에 막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가지 버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입장에서 스마트폰, 또 호스트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대하는 방법 2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법, 링크로 접속하는 방법. 링크는 보통 단톡방에 올려놓겠죠.
그럴 때 어떻게 접속하는지 먼저 배워볼까요? 그럴 때는 줌을 여실 필요 없고요. 카톡을 여셔야죠. 그럼 카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링크를 터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쓰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게스트분들한테 본인 실명을 입력하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홍길순 확인 눌러볼까요? 그 다음 단계는 비디오를 켤지 끌지를 정하시는 건데요. 비디오를 사용해 참가 눌러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스트는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게스트는 대기실에 있는 겁니다. 수락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반드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전화를 터치하셔야 줌 안에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누르지 않으면 내 목소리도 상대방한테 안 들리고 상대방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전화를 누르고 싶지만 이것을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켜놨기 때문에 하울링이 울려서 이번에는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회의를 나가볼게요. 터치하면 다시 나가기 버튼 있죠? 회의 나가기. 이번엔 회의 아이디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줌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는 줌에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회의 참가 눌러 볼까요? 그럼 회의 아이디를 여기 입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는 것과 비디오, 오디오 끄는 것이 여기 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의 아이디를 입력해 볼게요. 참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디오 사용하여 참가. 대기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호스트가 수락해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수락 누르면 이렇게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죠? 인터넷 전화를 누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나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대받는 거고요.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 줌 앱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뭐 화면 공유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능이 없이 소수 그룹에서 얼굴만 보고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모임이 가능한데요. 줌을 선택하고요. 저는 초대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새 회의가 있습니다. 새 회의 버튼 누르시고요. 비디오를 켤지 정하시고요. 회의 시작 눌러볼까요? 됐죠? 그러면 초대 링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화면을 터치하시면 위에 줌 타이틀이 보입니다. 줌을 터치하시면 여기 초대 링크가 보이시죠? 여기를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이 링크를 어디다 보내야 되죠? 그룹 채팅방에다 보내시면 되겠죠?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링크를 타고 접속하겠죠? 이 방에. 여기도 수락 누르셔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세로보다 가로 버전을 사용하셔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는 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요. 옆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4명씩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메뉴가 안 보이죠? 화면을 터치하시면 밑에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음소거를 선택할 수 있고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시작. 다시 음소거는 놔두고요. 참가자를 누르시면 현재 접속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음소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뒤로 가볼까요? 채팅창은 어디 있나요? 여기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팅 있죠?
조금 불편한 것은 뭐 채팅이라든지 참가자가 세로 버전만 지원이 돼서 세로 가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서 안녕 하세요. 전송 누르면 되겠죠. 자, 뒤로 간 다음에 참가자 눌러서 여기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홍길순. 여기서도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밑에 더보기 메뉴에서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호스트뿐만이 아니라 게스트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내 사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뒷배경을 없애려면 제거 누르시면 되겠죠. 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닫기. 스마트폰 접속할 때 게스트들이 자주 하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화면을 터치하세요 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럼 밑에 메뉴가 보이죠? 메뉴바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화면 터치한 다음에 소리를 인터넷 전화를 꼭 누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 전화 눌렀기 때문에 음소 해제라고 버튼이 나오는데 안 나왔다면 여기 인터넷 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셔야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옆으로 스와이프 하셔야 4명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더보기 눌러서 기록, 영상을 녹화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터치한 다음에 공유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PC보다는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를 종료하려면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누르시면 되겠죠. 어떠셨습니까? 쉽고 재미있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더 중요한 영상을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고와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2번째는 다음 달 행사입니다. 2월 27일 날 번개탄 TV로 유명한 임우현 목사님을 모셔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MYF 랜선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랜선 MYF 하루 캠프를 개최합니다. 27일 1시에서 4시 10분까지 실시간이기 때문에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게 미리 광고하셔서 함께 동참하고 선물도 받고, 이번 주제는 기도를 장착하랍니다. 젊은 날에 기도를 장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하루 캠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대학부에게 꼭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행사와 계획으로 여러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연은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